반대로 호재를 터뜨리면서 떨어지는 건 물량을 넘기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경제 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금융시장의 아이러니함은요, 돈 있는 큰손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한 자산시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도 자산시장은 왜인지 모르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뒤에 러시아 주가지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절반 정도의 회복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금융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방어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세력들, 즉 큰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다른 투자자들도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에 돌입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했지만 IMF 구제금융자금을 통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인 해태제가, 쌍방울, 기아차, 미도파 등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줄 파산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 정부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IMF 측에 구제금융자금 300억 달러를 신청했었고 그 이상인 570억 달러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런 역대급 위기에도 한국은 잔혹한 구조조정을 강행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나름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GDP는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구제금융 자금이었습니다. 외부 자금의 유입이 죽어가는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 돈들의 일부가 유대인 자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지분율은 외국인 비중이 높아져서 경영의 주도권을 잃게 되기도 했죠. 이렇듯 오늘날의 위기도 꽤 심각한 건 맞지만 저는 간단하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더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고점에서 유혹하고자 한다면 시장은 당연히 상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세력들이 더 올릴 만한 영역이 남아있는가? 이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단 세력이 주도하는 섹터 가운데 게임 섹터와 바이오 섹터를 관찰해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끝내는 그림으로 마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코스닥은요 바이오 시장을 통해서 세력들이 증시를 올리고 내리는데 이용하는 섹터였습니다. 역대 코스닥이 오를 때 바이오 시장의 시가총액을 이용해서 시장 분위기를 장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바이오 섹터를 이유 없이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차트만 봐도 뜬금없는 악재와 매도세들로 인해서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세력은 매집을 할 때요 주식을 의도적으로 악재로 인해 떨어뜨리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진성 주주들의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건 매집을 하겠다는 의도고 반대로 호재를 터뜨리면서 떨어지는 건 물량을 넘기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나가고 싶다면 반대로 호재를 띄워서 물량을 넘겨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으로 투자자들을 내쫓고 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바이오 섹터와 더불어 게임 섹터도 코스닥 움직임을 좌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최근 게임주 역시도 비슷한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와 게임 섹터의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무너질 때 한국 증시도 급격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게임 섹터 종목들은 지금까지 대시세가 제대로 나온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준비하는 사업은 이전에 준비하던 사업과 차원이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고요. 저는 게임 섹터가 매출을 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초입 시기에 세력들이 수급을 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차트를 짓눌렀기 때문에 보합 움직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코인 자산과 연동해서 세계적인 이슈를 불러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요 섹터의 수급의 부재가 지금의 힘든 시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력은 수급을 빼기 시작한 뒤에 곧바로 다시 수급을 쏘진 않기 때문에 지금 투자한 투자자들은 증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고통의 시간을 당분간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경제 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항상 우리와 늘 공존해 왔습니다.
1년 전도 경제 위기였고 2년 전, 3년 전, 4년 전도 항상 우리는 경제 위기였죠. 세력들이 돈을 쏘면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상승하게 되면 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세력들이 수급을 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매도 물량만 남아서 계속적인 매도 공세로 인해 시장이 안 좋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우리는 경제 전망도 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세력의 돈이 들어오는가를 봐야 되고, 그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와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살아날 때까지는 시장은 잘 가야 보합 움직임을 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살아 올라오는 대로 현금을 챙겨 놓으시길 추천드리고 싶고, 향후에 게임 섹터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